뉴저지 펠팍 한인회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미터 파킹 운영 시간과 주차난 해소를 논의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 건축이 어제 테너플라이 플래닝 보드 2차 공청회에서 만장일치 승인됐습니다. 뉴욕시경이 김기천 씨의 옐로캡 메달리언과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해외 체류 한국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가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폐지가 예고된 입국신고서 I-94의 종이 양식에 반대하는 기관이 늘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저지 펠팍 한인회는 오늘 원래 정기 모임을 갖고 펠팍 상권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차난 해소와 한인타운 표기를 타운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 특히 인근의 리치필드와 레오니아 타운을 연결하는 브로드 애비뉴는 한인 최대 상권 지역으로 한인 업소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 문제가 상권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저녁 9시까지 동전을 넣어야 하는 미터 파킹 운영 시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입니다. 펠팍 한인회는 미터 파킹 운영 시간 조정과 은행 등이 사용하는 주차장을 영업시간 외에는 개방할 것을 타운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그 주차 시간을 갖다가 지금 9시까지로 돼 있는 거를 폴리나 다른 동네처럼 7시로 바꾸는 걸 좀 요청할 계획이 있고, 거대 은행들에 대해서 영업 시간 이후에도 오픈해서 퍼블릭으로 다 쓸 수 있도록. 또한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 이정표에 코리안타운 병행 표기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펠팍은 코리안타운인데 사실은 코리안타운이라고 명할 수 있는 어떤 상징물이나 어떤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펠팍 브로드 애비뉴를 코리안타운이라는 명칭과 함께 쓸 수 있는 걸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인회는 이와 함께 팰리세이즈 파크 입구에 한국 전통 조형물을 건립해 타운을 찾아오는 타인종과 외지인들에게 한인타운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뉴저지 테너플라이로 신축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KCC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회관 건축 진행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0분부터 진행된 테너플라이 2차 공청회에서 플래닝 보드의 만장일치로 KCC 한인 동포회관 건축이 승인됐습니다. KCC는 지난해 8월 신축 건물 부지의 계약을 마친 상태며 오늘 7월 초부터는 공사를 시작해 내년 가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한인동포회관 신축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총 400만 달러, 건물 부지 매입에 110만 달러, 공사 비용으로 290만 달러가 소요됩니다. KCC 신축 건물 부지 매입에 필요한 110만 달러는 한인 기업가 7명이 후원했으며 나머지 공사 대금과 기타 비용 등은 한인사회 기금 모금과 은행 융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입니다. 이 우리 동포회관을 건축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적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우리 전 동포들이 함께 지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포회관이 정말 우리 한인들의 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KCC는 월 2만 5천 달러의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KCC는 신축 건물 이전으로 건물 사용료를 줄이고 한인 사회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KCC는 한인 커뮤니티가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유지하며 이 미국 사회에서의 위치를 자각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단결하고 연대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KCC는 한국인 이외의 다른 민족들을 포괄하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또 하고자 합니다. KCC는 신축 회관이 완공될 때까지 기금 모금을 계속 진행해 은행으로부터 받는 융자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며 한인 사회에 많은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시경이 보관하던 김기천 씨의 옐로캡 메달리언과 차량을 무단으로 판매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씨 가족들은 연방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백인 남성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 소유의 옐로캡 메달리언과 차량을 뉴욕시경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김 씨가 폭행을 당한 지난 1월 1일 김 씨가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김 씨의 크라운 빅토리아 포드 차량과 현금, 소지품 등이 뉴욕시경에 의해 보관 처리됐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이 같은 물건들을 주요 증거품으로 지정하고 별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갑자기 뉴욕시경 측은 해당 택시와 메달리언이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 경매 절차를 밟고 라이드 언리미티드라는 회사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한 김 씨 가족들은 지난 21일 뉴욕시와 브루클린 검찰청 등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은 이 같은 행위가 브루클린 검찰의 관리 부실과 뉴욕시경의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택시와 메달리언 등의 가치는 약 100만 달러에 달한다며 즉각적인 소유권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3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던 김기천 씨는 호전 증상으로 퇴원했으나 병세가 악화되는 바람에 지난 18일 다시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부터 지급되는 해외 체류 한국 국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는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가 반쪽이기 때문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통보해온 양육수당 지원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양육수당 수혜 자격은 부모 중 최소한 1명과 해당 어린이가 모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유권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때문에 부모 중 최소 1명과 만 1세에서 5세 영유아 모두 신청일 현재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유효한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됐거나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이지만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출생해 정상적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해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가능하지만 해외 주소나 공관 발행 주민번호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신고서 I-94의 종이 양식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지면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기관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I-94가 자동화되더라도 종이 양식을 병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지난 26일 연방 관보를 통해 I-94 발급 시스템을 전자방식으로 자동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26일부터는 더 이상 종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연방이민귀화국을 비롯한 각 주정부의 차량국 등에서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I-94는 외국인들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비자기한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 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차량국도 외국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94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은 I-94의 자동화가 전면 실시되더라도 만일 I-94 종이카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온라인에서 인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발전, 고용 창출을 위해 전국 각 주정부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주의 일자리 창출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50개 주요 도시 지역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채용과 감원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직원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답한 기업의 비율과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을 비교해 일자리 창출 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결과 뉴욕과 뉴저지 지역은 1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텍사스 휴스턴은 33점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습니다. 도시별로는 660여 명에서 8,800여 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기업체가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전국 평균 35%였고 감원을 하고 있다는 비율은 17%로 집계됐습니다. 채용률을 비교하면 뉴욕시, 뉴저지, 롱아일랜드 지역은 31%를 나타낸 반면 휴스턴은 45%를 기록했습니다. 채용률이 가장 낮은 도시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팔로로 29%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감원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 21%를 기록했고 감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곳은 역시 휴스턴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이들에게는 벌금이 인상되고 $10,000 이상 세금을 체납하면 운전면허증이 정지됩니다. 뉴욕주정부 2013에서 2014 회계년도 예산안에 과속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인상하는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어제 새 예산안에는 과징금 추가 외에도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기존보다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나 주정부는 과징금 징수만 받아들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추진한 과징금 징수 계획으로 주정부는 연간 $2,500만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외에도 $10,000의 세금을 체납하면 운전면허증을 정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규정은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면허증 정지 처분이 해제되며 면허증이 정지되면 집과 직장만을 오갈 수 있는 조건부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금 체납 강제 징수로 주정부가 거둬들일 세금은 $2,600만 이후 연간 $600만 체납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의 강력한 금연 정책이 흡연자 10,000명을 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흡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는 큰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내 금연조례 시행 10주년을 맞은 뉴욕시는 어제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0명 감소했고 전체 흡연자도 50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조례 시행 전인 2002년 21.5%였던 성인 흡연율은 2011년 14.8%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청소년 흡연율 또한 17.5%에서 8.5%로 떨어졌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흡연율도 줄고 뉴욕 시민의 수명은 더 늘어났다고 밝히며 이제는 그 누구도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식당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03년 3월 식당이나 바 등 실내 금연 조례를 발효하고 2009년 병원 출입구 주변 15피트 내 금연을 추진했으며 2011년에는 시립공원과 해변에 금연 구역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0명에 달합니다. 한편 시정부는 실내 금연조례 발효 이후 전국 35개 주에서 금연법을 도입했고 49개 카운티가 금연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또 하나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집니다. 시에서 허가를 받아 시 공공부지에 기림비가 세워지는 만큼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북동쪽에 위치한 글렌데일 시의회 미팅 현장입니다. 글렌데일 시립중앙도서관 앞 공원에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건립안이 표결에 붙여지자 총 3명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공공부지에 위안부 기림비 설립이 허가되는 순간입니다. To travel with the troops, and they were used as slaves. They were raped.
They were basically held captive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war. You should see that. 일본 주민과 단체 등이 시의회에 이메일을 보내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기린비 건립을 통해 역사에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의지는 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추진해온 가주 한미포럼은 곧바로 건립 작업에 착수해 오는 6월 제막식을 열 예정입니다. 이 생존에 계신 할머니들이 이제 58명밖에 안 계십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세우려고 기린비 형태를 디자인한 걸 같이 애도해서 지려보내면 공원국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저희들이 즉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린비는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본따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한인이 많이 거주하고 타인종은 물론 한인 2세들의 왕래가 잦은 도서관 앞 공원이라는 장소적 이점으로 왜곡된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세들은 잘 모르겠죠,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에 대해서 좀 알려주면은 걔네들이 조금이라도 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본의 끊임없는 역사 왜곡 등 계속되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윤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2년이 넘은 시리아 내전. 민주화를 요구하는 내전으로 주변 국가로 흩어진 난민은 100만 명. 이들의 고통 언제나 끝나게 될까요? 지난 18일 요르단 북부 자타리 지역. 시리아 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년 전 민주화 시위로 촉발된 내전을 피해 조국을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اللي قتل أولادنا ولكن قريبا جد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مدة لا تتراوح أكثر من شهرين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وبمعية شرفاء العالم سنرجع جميعا إلى بلادنا بإذن الله تعالى. 지난해 7월 500개 텐트로 시작된 자타리 난민촌은 지금은 8만 명이 생활하는 거대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난민이 급증하면서 상황은 더 열악해졌습니다. 유엔 등 구호단체를 통해 보름에 한 번씩 밀과 콩 같은 식재료와 빵을 배급받는 것이 고작입니다. ضعنا تحت الصفر. لك أخي أقل ما فيها مثل ما لك الأخ مراكز توزيع الخبز مركز واحد عليه 100,000 إنسان بالمخيم. 내전을 피해 레바논과 요르단, 터키 등으로 뿔뿔이 흩어진 시리아 난민은 100만여 명. 절반 가까이가 11살 이하의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내전은 끔찍한 죽음의 기억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라크 북부 도미즈 지역에도 시리아 난민 5만 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는 24시간 진료소는 늘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ويشتري لو بسعر أغلى لو بكذا بينما المناطق اللي تحت سيطرة المعارضة صعبة جدا من الناحية الطبية أتكلم يعني. 하루에도 8천여 명이 시리아 국경을 넘고 있지만 7만 명의 사망자를 낸 내전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은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면 난민이 최대 3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 여권 발급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앞으로는 복잡한 신청서 작성이나 서류 구비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는 페이퍼리스 여권 신청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페이퍼리스 여권 신청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오는 2016년까지 모든 제외공간 창구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퀸즈 플러싱 백구경찰서가 뉴욕주 교통국과 함께 관광버스와 카지노 버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5대의 버스를 운행 중단 조치시켰습니다. 버스의 기계적 결함과 운전자의 합법 면허 소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총 11대의 버스가 적발됐으며
총 24장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매년 끊이지 않는 저가 버스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상록하원 문제가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이번 타결은 한인 경작인들이 그린썸의 허락 없이 경작지를 임의대로 거래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 한인 경작인 위주의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린썸 측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새벽 12시 30분쯤 뉴저지 클로스터 덕로드 선상에서 한인 여성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전신주가 부러지면서 정전과 교통 대란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한인 여성 41세 김미 S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도요타 하일랜더로 전신주를 들이받고 가슴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전하며 김 씨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에 오후 한때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8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은 날씨에서 차차 구름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은 흐리고 오후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